כל המקומות שהחמאס מסתתר בהם, פועל מתוכם. נהפוך אותם לאיי חורבות. 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유력한 그 정파, 하마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충돌이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것이긴 하지만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50년 만에 최악의 유혈 사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양쪽에서 수백 명씩 사망을 해서 확인된 사망자가 모두 합치면 1,000명이 넘습니다. 아까 제가 1,600명까지도 집계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현지에 있는 교민을 연결해서 지금 분위기를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전문가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교민분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명형주 선생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루살렘의 예. KRM 뉴스 명영주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계신 예루살렘은 지금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주로 충돌이 있었던 그 가자지구 그 인근 지역에서는 좀 떨어진 지역이긴 합니다만 지금 지도가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왼쪽 아래에 있는 그 가자지구에서 좀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도 그 하마스의 공격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은 가자 지역에서 한 7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오늘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발발 4일차 되는 날인데도 지금 방금까지도 지금 남부 지역에는 로켓 공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잠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장 테러 단체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은 팔레스타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있는 하마스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갑작스럽게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사륙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을 지금 진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식적으로 집계된 이스라엘 쪽의 최소 사망자는 900명이 넘고 있고요. 부상자는 2,700명이 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쪽은 지금 현재 사망자가 한 600명으로 나와 있고요. 부상자가 2,700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팔레스타인 지역이다라고 얘기했을 땐 그 가자 지구와 그 서한 지역을 통틀어서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고 예루살렘은 그럼 지금 일상은 제대로 굴러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등교를 한다거나 직장인들이 출근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과 전 이스라엘 지구에서는 화요일 오늘 오후까지는 학교를 다 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고요. 실내에서는 최대 50명까지 모이게 하고 실외에서는 10명까지 모이는 것으로 모임을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임을 제한하고 있고 또 재택근무도 권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충돌이 많았기 때문에 대피소가 비교적 잘 마련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보가 울릴 때 그러면 거기로 긴급하게 몸을 피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대부분의 집들에 2000년대 이후에 지어진 집들에는 방공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공호가 있지만 2000년대 이하로 지어진 집들은 방공호가 없어서 공동 대피소가 있어서 대피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가장 접전이 많았던 가자 국경 근처 마을 같은 경우에는 로켓 사이렌이 울리면 15초 내로 방공호를 들어가야 하고요. 저희같이 텔아비브나 예루살렘 같은 중부 있는 도시들은 45초 이내에 방공호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 가자지구 인근에 있던 한국 교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갔다고 들었는데 예루살렘 쪽으로도 아마 많이들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소식을 전해 듣고 계십니까?
네, 대사관에 의하면 아슈켈론 지역에 계시던 교민들은 이미 예루살렘 쪽으로 다 이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자 바로 경계 근처에 있는 키부츠나 그런 곳에 살고 있는 교민들은 보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다 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한국 교민이나 여행객들이 오늘 1차로 그 한국행 여객기에 탄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현지에서 우리 교민들과 대사관 측과는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대사관에서는 이제 카톡방을 만들어서 방문객과 교민들을 위해서 안전 공지 카톡방을 운영 중이시고요. 그리고 계속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과 바뀌는 상황들을 업데이트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그 음질 상태가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은 지금 뭐 연일 이 부분을 보도를 쏟아내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언론에서 일어나고 제일 많이 다루는 것은 지금 현재 인질로 잡혀간, 하마스에게 인질로 잡혀간 이스라엘 시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하마스 테러 그룹들이 이 국경을 넘어왔을 때 국경 근처에서 음악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1,500에서 2,000여 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500여 명은 구출이 됐고 250명은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많은 실종자들이 났는데 그 실종자들의 유가족들이 또 하마스의 수술 공지를 통해서 그 납치된 사람들이 감금당하고 그리고 구타당하고 고문당하는 것들을 지금 보면서 굉장히 심리 전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연일 보도가 되는 것은 지금 잡혀간 사람들과 지금 실종자의 유가족들이 그 사람들이 어디에 어떤 벌판에 갇혀서 누워 있는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가장 많이 화두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현지에 거주하고 계신 명형주 씨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전문가 인터뷰를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이스라엘 현지 교민과 저희가 화상 연결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아무래도 연결이 좀 고르지 못해서 음질이 정확하게 음성이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양해 바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한국외대 중동연구소의 백승훈 전임연구원이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짚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확전 가능성부터 한번 짚어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가자 지구로 지상군을 진입시키겠다고 말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뭐 공식 확인된 보도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이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있죠. 지금 아마 지금까지 한 800여 군데의 그 타겟을 정해서 가자를 습격을 했다라는 거 다 나와 있고 그거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희생자가 났다는 게 다 나와 있는데 예. 우선 확전은 이스라엘 측에서 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그 목표가 그 지금 하마스의 수뇌부를 없애고 그다음에 그 땅굴이라든지 자기네들을 공격했던 그 시설들을 다 파괴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자기네 속의 목적을 다 달성했다고 생각하면 멈출 수도 있겠지만 예. 자기네들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고 자기네들의 군사작전 안에서 그 목적을 속에 달성하지 않았다면 탱크를 비롯한 그 지상군 투입이 진행되겠죠. 근데 예. 그거는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방위군에서 결정할 겁니다. 예. 지금 다수의 인질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지상군을 진입시키는 것도 충분히 그렇죠. 이스라엘은 선택할 수 있다. 네,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그 인질이 예를 들어서 이제 살릴 수 없다라든지 아니면 이게 우리가 여기서는 더 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자기네들 판단 그 영역에 놓고 아마 그 저울질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 또 다른 지점은 이제 이란과 헤즈볼라가 언급되고 있는데, 네네. 예,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있는 그 시아파의
정당이자 그 무장 조직으로 일컬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헤즈볼라. 예, 네, 이란도 그렇죠. 시합하고 네. 이 둘이 뭐 참전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실상의 중동 전쟁이 되는 거 아니냐? 5차 중동 전쟁 예, 얘기 5차가 말씀하신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런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레드라인을 그었죠. 그래서 헤즈볼라 너 더 참전하면 안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다 했고, 그다음에 5차 중동전까지 가려면 저희가 이제 중동 전쟁이라는 걸 봤을 때 보통 그 사우디아라비아든지 다른 중동 걸프 국가들도 같이 참여를 하는 전쟁이 돼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3차 중동전 이후에 저희 오일 쇼크, 석유 파동이 일어났을 때는 중동 전체가 참여를 하는 전쟁이 되면서 그게 5차 중동전이라고 이야기가 됐거든요. 예. 물론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선언을 했지만 예. 그게 공식적으로 그런 뭐 석유 감량이라든지 석유 엠바고라든지 그런 것까지 하려고 하는 조치는 아니라서 5차 중동전까지 가기에는 얘기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경향이 있고, 그리고 아직 그 IRGC가 직접 그러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가 직접 이런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거의 그 뭐 대리전 형성으로 하마스를 이용해서 했다라고 하기에는 유인이 조금 적습니다. 이란도 공식 부인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은 하마스가 주도해서 이 행위를 벌인 겁니다. 예. 그리고 물론 지금 뭐 아이언돔을 형해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군사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그 정보들을 많이 이용했을 겁니다. 무기도 많이 이용했을 거고. 근데 그거는 이미 예전부터 그런 커넥션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당연히 하마스가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이란 혁명 수비대가 많이 도와준 거는 사실이겠지만 이게 우리가 잘못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 이란이 이거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 하마스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나간 분석입니다. 이른바 왜냐하면 배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죠. 예. 왜냐하면 하마스는 이거는 정말 자기의 생존을 건 이런 도박인 거거든. 갬블 초이스거든요. 자기네들이 그 어떤 지금의 답답한 상황을 한번 타파해 보겠다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목숨까지 걸고 한 정권의 생존을 걸고 한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이란이 사주에서 배후에서 시켜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나간 분석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네. 방금 전 우리 연구원께서 그 목숨을 건 선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갬블 그러니까 네. 마치 도박처럼 리스크 초이스를 한 거죠. 예. 네. 그렇게 하마스가 이번 그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보신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마스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 며칠 사이에 언론 보도가 좀 분석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네. 연구원께서는 좀 어떻게 좀 요약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저는 데자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2007년 가자 사태랑 많이 맞불려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2006년에 그 총선을 통해서 그 가자 지구에 그 하마스가 그 집권 세력으로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근데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얘네들은 범죄 집단이라고 해서 어떠한 대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 문제가 생깁니다. 과거에 하마스가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 파타 정당, 지금 그 피에로 전신으로 해서 팔레스타인의 원래 주 정치 세력이었던 정당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기득권이 됐다. 너무 이스라엘과 싸우지도 않고 지리멸렬하게 이 두 개의 국가론도 성공시키지 못하고 가고 있다 할 때 하마스라고 하는 그 행위자가 나타난 겁니다. 이른바 강경파가. 강경파. 예. 그리고 되게 어떻게 타격감, 효능감을 보여준 거죠. 쟤네들은 할 땐 행동하고 이러네. 소위 사이다다. 이렇게 딱 하는 세력이 성립된 거죠. 그래서 총선에서 그들을 뽑아줬습니다. 그런데 제도권 정당으로, 제도권 정치 세력으로 들어오고 나니 하마스의 강점들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전에는 제도권 정치 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권 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게릴라전도 하고 이제 그런 제대로 된 정치 문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 민병대 수준에 그렇게 하다가 자기네들이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됐죠.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이 친구들을 나는 협상 파트너나 대화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고립시켰고요. 그래서 2006년 7년, 8년 그 상황을 보면 네. 하마스는 자기네들 그 팔레스타인 국민에게로부터도 지지를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럼 그 상황에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전망 이론의 기댄 합리적 선택인데 하마스 입장에서는 가만히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사라지느니 내가
제대로 한번 일을 해서 도발을 해서 한번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한번 해결하게 해달라. 그리고 국민 지지도 받고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런 갬블 초이스를 한 거죠. 무언가 존재감의 과시. 존재감 그리고 정치 정당이라는 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수권 그 생존을 위해서 그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게 뭐 여러 사람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데 제가 뭐 합리적 선택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 집권을 원하는 그리고 자기네들 그 정권 생존을 원하는 하마스 입장에서는 그 팔다리 다 잘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그 리스크 초이스를 감행하는 것, 그래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정치력을 확보해내는 것, 그런 것들도 하나의 합리적인 선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예, 하마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건데 그러면 이번에 그 오늘 보도를 보니까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겠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연구원님 말씀대로라면 하마스가 노렸던 어떤 정치적인 목적 그것이 일정 부분 달성되는 측면이 있는 건가요? 속이 달성된 면이 있죠. 예. 근데 물론 이제 그 MBS가 과연 자기네들이 그 지지를 선언했지만 그걸 어느 정도 수준까지 살만을 MBS라고 부릅니다. 예. MBS가 어떻게 그렇게 할지는 저희가 잘 더 지켜봐야 되지만 어찌 됐건 지금 상황은 팔레스타인 특히 하마스한테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국제사회의 합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는 소위 말해서 그 두 개의 국가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같이 공존한다라는 방법으로 가고 있었고 그 기본 원칙은 Land for Peace. 그러니까 3차 중동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뺏어갔던 영토를 돌려주면 두 개의 국가의 평화적 공존을 위해서 국가를 만들어주고 평화를 이제 이렇게 구축하겠다. 그거는 하마스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도 그걸 하겠다고 선언했던 거거든요. 그게 93년 오슬로 협정에 그렇습니다. 녹아 있죠. 그게 오슬로 예. 협정이었죠. 근데 그것이 소위 말해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정책으로 좀 약간 그 서사가 바뀝니다. 피스 포 피스로 가는 거죠. 이미 정착촌 이렇게 빼기도 힘들고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냥 이거 어차피 그 두 개의 국가로는 거의 죽은 딜이랑 마찬가지인데 내가 새로운 딜을 제안하겠다. 그 소위 말해서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니네들이 같이 들어와서 여기서 같이 협업을 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구축해보자. 그러니까 랜드 포 피스에서 영토 대 평화에서 피스 포 피스, 평화 대 평화로 가자라는 이야기로 바뀐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가자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들, 웨스트뱅크 서한 지구에 사는 그들은 원래는 이 땅이 자기 땅이 되고 소위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돌려줘야 되는 땅은 돌려받지도 못한 채 지금 그냥 아브라함 협정 안에서 이 딜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형국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어떤 대가 없이 평화만을 강요받는다. 그렇지만입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되게 웃긴 거는 UAE하고 바레인은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하겠다고 선언을 했었거든요. 예. 원래 중동 국가끼리에는 카르툼 선언이라고 1967년도에 어떤 선언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고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외교적 정상화도 없고 그다음에 평화 협정도 없다. 예. 언제까지 그 UN 안보리에서 얘기한 그 3차 중동전 이후에 뺏어갔던 그 영토를 팔레스타인에 돌려주고 두 개의 국가가 이렇게 완성될 때까지. 예. 근데 그런 협상이 있었고 그걸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이제 이집트는 이미 그 사다트 시절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해서 그거를 파기하고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었고 따로 그렇죠. 바레인하고 변경했고. UAE는 이미 이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자기네들 그럼 이스라엘과 대화를 하고 협정을 맺어서 같이 가겠다라고 선언한 상태에서 이탈을 한 거고. 이탈을 한 상태에서 예. 사우디만 아직까지 버티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최근의 정세들은 사우디도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위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얘네들이 FDI라고 해외 직접 투자를 원조를 받고 해야지 국가 개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면들이 있어서 예. 이제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추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어떤 수교를 뒤에서 지원한다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왔었죠. 예.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지금 상황으로 어떻게 한번 약간 브레이크가 걸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왜냐하면 브레이크를 하마스는 받았을 것이고요. 당연히 바랬을 거고요. 예. 네.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군요. 네네. 그러니까 하마스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치 환경 때문에 이런 도박, 이런 존재감을 과시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예.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라 이게 그 용어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들의 정당하다는 게 입장에서는 아니라,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그들의 선택.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일 수가 있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그동안에
자신들이 중동을 잘 관리해왔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우디와 그 이스라엘 간의 어떤 교섭에도 네네. 많은 영향을 행사해 왔는데, 근데 이번에 이런 50년 만에 이 대규모 유혈 사태가 빚어짐으로써 미국의 중동 정책도 뭐 성공했다라고 자평할 수도 없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고민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지금 이 사태를 통해서 뭘 정확히 보여주냐면 67년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오슬로 협정까지 이어졌던 국제 그 세계에서 합의를 해서 이루어왔던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합의가 이제 형해화됐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아까 그동안의 말한 평화 협상이. 예. 그러면 과연 그 안에서 어떠한 새로운 정책들이 입안이 될 수 있을지, 미국이 어떤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브라함 협정 이상의 플랫폼을 아직 그 누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이든 행정부도 대선 캠페인 내내는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집권하고 나서는 아브라함 협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본인도 그 이상의 어떠한 딜을 지금 제시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참 앞으로는 안개 속이네요. 예, 그렇죠. 네, 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그 프로세스 측면에서 보면 다시 그렇게- 원점으로 갔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원점도 지금 우리가 그래도 여태까지 만들어왔던 국제적 합의, 두 개의 국가론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왔는데 네. 그것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까? 그것도 복원이 가능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의문점으로 나타나는 지금 이 사태인 거죠. 아, 예. 참 알겠습니다. 예, 참 난감하고 답답한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예,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의 전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